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지금 유럽에서 한국에 학회를 하러 왔던 어떤 병원 담당자가 제주도에서 다이빙하고 8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명확한 어떤 감압병의 증상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하고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메신저로 이게 왔고요. 그 안에 보면 자기가 제주도에서 다이빙 한 샵에 있는 다이브 마스터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 있으면 전화하라고 내가 번호를 줬다가 그냥 페이스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뒷 내용은 제가 차차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 중에는 첫 치료받고 두 번째 치료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앉아서 받을까 누워서 받을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다이빙 후에 비행기 탑승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횟수의 언급들이 우리 유튜브에도 있고 제가 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모든 다이빙 교육단체의 교과서에 이게 그 교육단체의 기준이나 미 해군의 기준이나 혹은 대인이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받아서 적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항공기의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그때의 기내 압력이나 현재 다이빙 후에 나와 있는 비행기 탑승 가이드라인 소개해 드리고요. 챔버 치료 시 자세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는 날아가는 어떤 거리에 따라서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 8,000m의 상공을 혹은 12,000m 정도의 상공을 비행합니다. 이때 만약에 8,000이면 0.356바의 외부 기압을 나타내고요. 만약에 우리가 12,000km를 날게 되면 그때 외부의 기압은 0.2바입니다. 당연히 0.2바에서는 저희가 살 수 없죠. 이때 우리가 몇 미터를 나르든지 간에 비행기 내의 기내 압력은 0.75바에서 0.81바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가 그 역할을 하겠죠. 참고로 에베레스트 정상이 8,849m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국내선의 비행 고도보다 더 높은 거죠. 여기서 바깥 압력은 약 0.337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죠. 비행기를 탈 때의 가이드라인은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US 네이비는 무감압 1개 이내의 다이빙을 했으면 2시간 정도 최소 쉬었다가 타라고 하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대는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다이빙하면 12시간, 2번 이상 혹은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의 무감압 1개 이내의 다이빙을 했으면 최소 18시간,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감압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필의 다이빙을 했다면 최소 24시간을 수면에서 놀다가 비행기 타라. 이게
댄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고, 사실 뭐 대부분 교육단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또 다릅니다. 모던 다이빙 이후에 24시간을 쉬었다 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SSI 같은 교육단체는 아직도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레크레이션 다이빙 교육단체에서 주로 채택해서 소개하는 기준은 댄 기준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거죠. 12시간, 18시간, 그리고 24시간 기준입니다. 자, 이분은 다이빙 마치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항공기 탑승해서 약 1시간 정도 날고, 미안합니다. 한 30분 정도 날았는데, 그때부터 어지럽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아프고, 아주 전형적인 감압병 증상이 나타나서 서울에 돌아와서 제주도 슈압에다 전화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이거. 네가 비행기를 너무 빨리 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이빙 마스터가 강영천이 이름과 전화번호나 이런 걸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챔버 치료를 마쳤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챔버 병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딘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명확한 감압병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2시간짜리 테이블을 돌려준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어떤 이런저런 불편함을 이야기해서 안 된다. 감압병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다음 한 번 더 치료받고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비행은 원래는 오늘이 지금 금요일입니다. 내용상은 원래는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감압병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첨부 치료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래도 되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일단 자기는 첫 치료받고 두 번째 치료 때는 내가 누워서 받는 게 좋냐? 앉아서 받는 게 좋겠느냐? 또 이걸 물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제일 편한 자세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봐도 그 큰 챔버 안에서 여러 명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에 헬멧을 쓰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노 체인버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이 모노 체인버에서는 다이버가 앉아 있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낮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누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가장 본인이 편하게 느끼는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서울 올 때 비행 고도가 약 8,0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내 압력도 많이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데, 이거 무시하고 우리가 8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 번 다이빙 했으면 하루 푹 쉬었다가 최소 18시간을 쉬었다가 비행기를 타야지 안전합니다. 비행 고도나 기내 압력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이빙을 했다는 사실과 기내 압력을 워낙 낮춰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이런 감압병에 노출될 가망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이빙하십시오. 제주도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한 시간에 비행기 타고 안전한 서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